왜 평택을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산, 하남 등등등 조국 대표가 오는 걸 원치 않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생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 쪽에 이제 재보궐 지역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보궐 지역에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지역이 되니까 이거를 원치 않아 합니다. 아예 배제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요. 민주당 사람은 당연히 민주당 중점으로 가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요런 게 좀 교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배려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일 핫한 건 뭐였죠? 조국 대표의 출마 기자회견이 있었죠. 어디로 나가냐? 평택을로 나가요. 평택을. 근데 왜 지금 말이 많이 나오나요? 평택을에 공들인 진보당이 발끈을 했다. 그래서 김재현 후보가 이야기한 거를 잠깐 전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십시오. 오랜 고심 끝에 내놓은 답이 고작 제가 당의 명운을 걸고 뛰고 있는 이곳 평택입니까? 며칠 전부터 언론인들이 사실 여부를 물어올 때마다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양당이 맺어온 신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도 저는 조국 대표님의 동지애를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맞선 빛의 광장과 정권 교체, 사회대 개혁의 과정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달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라는 제목의 책 출판 기념회에 보내온 축사 메시지에서 대표님은 굳건한 연대를 약속하면서 동지로서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평택을 출마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진보당과 선거연대를 논의한 적차조차 없다고 답하시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험지 출마라는 명분을 내세워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을이 험지가 맞습니까? 대표님의 고향 부산, 첫 직장이었던 울산 같은 곳으로 가야지 쇠빙선으로 몸을 던져야 할 험지가 아닙니까? 아직까지 평택의 집도 사무실도 구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평택을이 누구죠? 원래는 이병진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정우성인데 이병진이라고 하는 분이 7,801표 8%로 지난번 당선이 되셨나 봐요. 그런데 재산 신고 내역을 일부 누락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서 열리는 재보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번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21대는 미래통합당, 20대에는 새누리당, 19대에도 새누리당, 18대는 한나라당의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왜 근데 부산도 아니고 하남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왜 평택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백브리핑을 관련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3월 30일, 31일 조사된 여론조사 기관이 어딘지 봤더니 STI. 이거 요즘에 많이 보입니다. 이재명 때 많이 뵙는 분인데 여기서 또 뵙네요. 조사 개요는 이렇습니다. 자세한 거는 중앙여심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45.3%, 국민의힘 26.4%, 조국혁신당 3.4%, 진보당 8.6%, 개혁신당 2.2%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후보 적합도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13.1%, 이 조사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누가 나오죠? 강정구, 유이동, 이병배, 이재영. 그리고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12.5%네요. 그리고 황교안이 11.7%. 근데 STI가 저기 뭐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사회동향연구에다가 바뀌었던 곳? 그러면은 조금 약간 이쪽이 유리하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만약 그게 맞다고 하면 아무래도 진보당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들은 유의해서 여러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민주당과 지금 진보당과의 격차가 거의 안 나요.
물론 이제 후보가 하나로 좁혀지게 되면 또 많이 나겠지만 여기 지금 후보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안 난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공감이 45.2%, 공감하는 편이 18.6%, 63%고요. 비공감이 23%. 굉장히 높네요.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민주당 후보 양보에 대한 인식이 44.3%예요. 비공감이 41.6%.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위해 다른 당에 양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분들 입장에서는 비공감일 테고, 아니 민주당이 왜 양보해? 당연하겠죠. 저도 약간 그런 마인드인데. 근데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무슨 소리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을 치르는 곳인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안 내기로 하지 않았냐라는 측으로 이제 또 입장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로 살펴봤을 때는 김재현 후보의 희망이 좀 더 높아지는 측면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왜 여기에 조국 대표가 나온다는 것이냐? 라는 불만이 또 표출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어서 백불 마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해설을 해볼게요. 해설을. 선거연대 논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진보당이든 한 적 없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전 지역 공천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서 향후에 논의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나 선거연대는 고려하셨나요? 평택에 집은 구하셨나요? 오늘 선언했는데 집을 구했겠어요? 금방 곧 구할 생각입니다. 자, 다명에서 귀책 사유가 있지만 전 지역 공천할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오자든 6명 경쟁이든 선거를 통해서 이기겠다. 선거연대를 생각하고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다. 앞으로 일단 선거운동을 먼저 하지 않겠나? 출마 선언문에는 귀책 사유 지역서 무공천해야 했다고 했는데 원래는 무공천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당시에도 전주에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했을 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보당 강성애 후보가 당선됐었습니다. 하남과 부산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기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귀책 사유가 있는 곳은 세 군데다. 안산, 군산, 평택 이 세 가지가 해당되는 지역이다. 국힘 후보가 있을 경우 제가 나서야만 이길 수 있는 지역 이 기준으로 평택을 택했다. 그렇게 치면 하남, 갑, 추미애 의원 지역구 또는 전재수 의원 지역구, 북구, 갑은 무공천 귀책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을 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하면 국민의힘을 이기기 쉽지 않은 곳이자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이 아니면은 당연히 평택을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국민의힘 제로라고 말을 했는데 경선을 하다 보면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신분 있는 김용 출마했을 경우에도 논의하지 않고 독단 경쟁, 어부지리를 통해서 국힘이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공학적인 생각이다. 국힘 세력, 극우 세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마지막에 개혁진보 4당이 진행하는 원내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정치개혁이 있는데 그럼에도 평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개혁진보 4당 연대를 통해서 정치개혁 추진하는 것은 어느 당보다 저희가 했다고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빈틈없이 여러 사안에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는 6월 3일 이전에 됐어야 됐는데 6월 3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번 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창민 의원님 인터뷰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 직전에 왜 갑자기 정치개혁이 본회의에서 취소되었을까? 빠졌을까? 원래는 민주당 플러스 4개 진보연합연대 이번 지선에서 원뿔원이 아닌 여기서 원뿔원은 누구예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기초단체 의원이나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당도 들어올 수 있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을 늘리자 그랬는데 금요일 본회의에서 취소가 되면서 4개 정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뿔이 많이 나 있다.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의 입장이 있다라고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하는 지역이 없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지금 양측에 고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여파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평택을 이제 민주당 귀책이 있는 무공천 지역
기존에 이번에는 공천 다 냅니다. 그리고 1번 이거였고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험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평택을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해설인데 전 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평택을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산, 뭐 하남 등등등 조국 대표가 오는 걸 원치 않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생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 쪽에 이제 재보궐 지역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보궐 지역에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지역이 되니까 이거를 원치 않아 합니다. 아예 그 배제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요. 민주당 사람은 당연히 민주당 중점으로 가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게 좀 교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배려가 들어간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이번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민주당에게 서로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나갈 수 있을 만한 지역구를 찾다가 아까 말한 이 두 가지의 기준이라는 게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진보당과의 충돌이 생긴 그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합당 반대파 이야기가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당 다음에 선거 연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었는데 이게 합당 반대됐는데 선거 연대도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도 지금 아까 말한 일부 지역 중대선거구제 이거는 뭐냐면 기초단체 뭐 구의원 시의원에다가 민주당 국민의힘 투톱 구조가 아니라 쓰리톱 구조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과 진보 사정당이 같이 힘을 합치면 2대1 아니냐 국민의힘이랑 이건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구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연쇄 충돌 당장은 힘들겠지만 협의해 나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반대로 진보당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평택을 민주당 무공천해야지 안 그러면 울산 단일화를 안 하겠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지역구로 알려져 있죠. 넌 진보당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은 자식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같이 보면 약속했으면서 갑자기 취소해서 뿔이 나 있다 그랬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